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제1차 북미 회담은 그 자체로도 역사적 이정표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북미 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힘찬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한미일 공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연방의회가 강제동원 판결과 레이더 논란 등으로 첨예화된 한일 간 갈등 중재에 나섰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랜 기간 지속됐던 한미일 연대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상하원에 각각 제출됐습니다. 결의안은 한미일 3국의 유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상원과 하원이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오는 27일에서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계속되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공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매우 많은 것들이 걸려 있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길을 유지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맥콜 하원 외교회 공화당 간사,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회 민주당 간사 등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권리 침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며 일본이 한국과 일본과의 합의를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 등 한국 국회 방미 대표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문희상 의장 일행은 뉴욕 동포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는 곧 경제와 직결된다며 동포 사회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지한샘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저녁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동포 초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문 의장은 이번 달 27일에서 28일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여야가 힘을 합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8천만의 명운이 걸린 이 엄청난 일을 앞두고 우리가 미국 조야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의견을 합쳐서 한데 갑시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문 의장은 최근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의 탄생과 미국 시장에서 활약 중인 BTS를 보면서 팍스 코리아나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며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한국이 고립된 섬에서 벗어나 경제 대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대를 팍스 코리아나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팍스 코리아나의 시대의 가장 중심은 세계 중심인 뉴욕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담회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이 참석해 미국 땅에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해온 동포사회를 격려했고 김인선 뉴욕 한인 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외교활동을 펼친 방문단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문 의장은 해외 동포 지원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 규모와 관련 있는 문제라며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동포 사회가 미국 정책 기조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연방의회가 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경장벽 건설 예산은 당초 57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장벽 거리는 200마일에서 55마일로 대폭 삭감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상 대표들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방지 협상 시한으로 정한 오는 15일을 앞두고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남쪽 국경장벽 설치를 둘러싼 역대 최장기인 35일의 셧다운을 잠정 중단하고
오는 15일까지 3주간 협상 시한을 부여했습니다. 협상에 나선 공화당 소속 리처드 셸비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며 실무진이 세부 사항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니타 로위 하원 세출위원장은 정리된 합의안이 오는 13일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합의안에는 남쪽 국경에 담장을 세우기 위한 비용 13억 7천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의회가 할당한 것과 거의 같은 규모로 트럼프가 원하는 비용 57억 달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양측이 합의한 비용으로 장벽을 쌓는 거리는 55마일,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한 200마일 이상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새로 내놓았던 구금시설 내 침상 축소 요구는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협상 내용에 불만을 표하고 합의 사항의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하원법사위원회가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내 모든 총기 구매자와 양도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원법사위는 어제 9시간의 토론 끝에 찬성 21표, 반대 14표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가결시켜 하원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수년 동안 총기 규제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제를 담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안은 총기 규제를 최우선 이슈로 삼겠다고 공약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이후 추진한 최초의 입법 가운데 하나이고 5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들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원 법사위는 또 3일 이내에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총기 구매를 허용하는 현행 신원조회법에 예외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23대 15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총기 규제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2월 14일 17명의 희생자를 낸 플로리다 파크랜드의 고등학교 총기 난사 1주년을 맞아 관련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뉴욕 제2본사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뉴욕 주민의 과반수가 아마존 유치를 지지하는 것과는 달리 일부 지역 정치인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를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성명을 통해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뉴욕 퀸즈의 롱아일랜드 시티에 제2본사를 세우려는 계획을 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새로운 본사 건립에는 해당 지역 선출직 공직자들과의 긍정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뉴욕 시민의 70%가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많은 지역 정치인들은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11월 제2본사 부지로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북부 내셔널 랜딩, 뉴욕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를 각각 선정하고 각각 2만 5천 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일부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애초 뉴욕 당국이 약속했던 총 30억 달러의 인센티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당장 거주비 부담이 늘어난 주민들의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 셋별로 떠오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연방 하원 의원이 월세 급등 등을 이유로 반대 여론을 주도했습니다. 아마존은 성명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2본사 입지를 다시 물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부 버지니아와 내슈빌에서는 계획된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제2본사를 대체할 플랜 B 없이 버지니아주 내셔널 랜딩에만 제2본사를 세우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찰스 윤 이사장이 입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뉴욕 한인회 제36대 회장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찰스 윤 이사장이 후보자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며 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23일 퀸즈 플러싱 선관위 사무실에서 후보 공약 발표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 2일 퀸즈 코리아 빌리지 대동연회장에서 임시 총회를 열어 윤 후보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임 투표를 통과하려면 회원 250명 이상 출석한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한 당선이 예상됩니다.
이로써 윤 후보는 지난 35대 뉴욕 한인 회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해 회장에 오른 김민선 현 회장에 이어 경선을 거치지 않고 뉴욕 한인 회관 입성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을 두고 이민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현 이민 정책과는 반대로 합법 이민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합법 이민 확대 시사 발언은 이민 축소를 목표로 한 기존의 합법 이민 정책 기조가 변화할 수도 있다는 신호로 취업 비자 또는 취업 이민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합법 이민은 수많은 형식으로 미국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사회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밝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다며 합법 이민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낮은 실업률을 언급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밝혀 이민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이민 확대 시사 발언이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또 신문은 프랜시스 시스나 이민서비스국 국장이 최근 L1 주재원 비자 허용 범위 확대를 시사한 바 있어 주재원 비자 허용 확대와 H4 취업 비자 배우자 취업 허용 등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 이민 정책이 달라지기보다는 극히 제한적으로 일부 프로그램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인들의 취업 이민 신청은 3년 만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국이 어제 발표한 2019 회계년도 1사분기 노동허가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취업이민 수속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를 승인받은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는 전체 취득자의 4%에 해당하는 6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7% 감소한 것이며 3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3배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한인 취업 이민은 2015년 746명을 기록한 이후 2016년 1999명까지 폭등한 뒤 2017년 1593명, 2018년 871명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인도 8082명, 중국 1755명, 멕시코 671명에 이어 네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노동허가 승인 급감이 장기적으로 한인 취업 이민의 급격한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전체적으로 노동허가 승인을 비자별로 분류하면 전문직 취업비자 H1B 소지자의 노동허가 승인 건수가 1,577명 67%로 가장 많았고 주재원 비자 L1 소지자는 1,135명 7%, 비자 미소지자는 1,064명 7%, 학생비자 F1 소지자는 1,005명 6%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직종별로는 컴퓨터 등의 관련 업종 종사자가 9,006명으로 57%를 차지해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세금 환급 액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170 정도, 약 8.4%가 감소했습니다. 항목별 공제로 세금 환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금 환급 액수가 작년보다 줄어들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정부의 개정 세법과 이에 따른 지방세 납부액, 소득공제 제한 등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앤드류 코모 주지사는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선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